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7월 14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할 거냐면요. 뉴욕 증시 얘기하겠습니다. 또 대형 은행들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주간입니다. 비트코인이요. 미국의 크립토 위크를 앞두고 12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GM과 LG가 합작으로 테네시의 공장을 업그레이드해서 저가형 EV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주요 주택 시장 세 곳 가운데 한 곳은 집값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빚 없는 분 미국 생활하면서 거의 안 계시지요. 내 집도 내 차도 크레딧 카드도 다 빚이 좀 깔려 있지요. 빚이 2만 3천 달러가 있는데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잠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후에 구글에서 24억 달러의 AI 스타트업 윈드서프의 CEO 바른 모한 등 핵심 인재를 영입했다는 얘기. 그리고 그냥 끝으로는 슈퍼맨이 지난주에 개봉했는데 1억 2,200만 달러의 흥행을 기록했다는 얘기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지수들이 제일 위에 올라와 있죠. 다우하고 S&P 500은 살짝 하락을 했고 두 번째는 석유 가격들이고 세 번째는 금값입니다. 전체적으로 여기까지는 빨간색, 즉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크립토는 초록색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월요일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동안에 더 많은 국가에 대해 높은 관세를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러한 관세가 결국 협상을 통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번 주 예정된 2분기의 기업 실적 발표에 기대를 걸면서 손실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100포인트, 즉 0.2%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0.2% 떨어졌고 나스닥 종합 지수는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에 유럽 연합과 멕시코에 대해 8월 1일부터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EU와 멕시코 정상들은 이번 달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을 계속해서 더 낮은 관세율에 합의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런 것이 영향을 미쳤겠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이번 주에 있을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를 앞두고 나온 거였는데요. 이 지표들은 이미 시행 중인 트럼프 관세가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투자자들에게 더 명확한 그림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다수의 기업 실적 보고서에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를 포함한 주요 은행들은 화요일부터 분기별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안내해 드리겠고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주시해야 할 또 다른 잠재적 요인이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준비제도 사이의 갈등입니다. 어제 국가경제위원회 내셔널 이코노미 카운슬의 케빈 헤셋 국장은 ABC 뉴스에서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을 해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워싱턴 DC에 있는 연준 본관의 이노베이션 비용을 조사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파월 의장을 반복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에 대한 일부 비판에 대해 크게 반박했습니다. 월요일에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주 주식시장의 부정적인 흐름 이후에 나왔지만 주요 지수들은 여전히 사상 최고치 근처에 있습니다. 이번 주 투자자들이 주목할 것은 무역 뉴스뿐만이 아니라 JP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대형 은행들이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시작을 하며 유나이티드 항공과 넷플릭스 같은 비금융 기업들도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언제 어떻게 공개하는지 잠시 보면요. 미국 최대 투자은행이자 종합금융회사 JP모건 체이스, 미국의 4대 은행 중 하나인 대형 상업은행 웰스파르고, 글로벌 금융 서비스 기업, 우리가 시티은행으로 더 잘 알려진 시티그룹이 화요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수요일에는 월스트리트를 대표하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미국 2위 규모의 대형 상업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자산운용과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헬스케어와 제약, 의료기기 분야의 다국적 기업 존슨앤존슨, 또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네덜란드에 본사가 있는 ASML이 수요일 날 개장 전에 발표하고요. 수요일 장 마감 후에는 미국 주요 항공사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발표하고요. 목요일에 개장 전에는 펩시와 게토레이, 도리토스 등 다양한 식음료 브랜드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 펩시코, 그리고 장 마감 후에는 넷플릭스가, 그리고 금요일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개장 전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미국 크립토 위크를 앞두고 12만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한때 12만 3천 달러까지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건데요. 자, 이는 비트코인 ETF로의 대규모 자금 유입과 미국 정책 위반자들의 명확한 규제 마련 움직임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이번 급등은 비트코인 ETF로의 자금 유입 증가와 맞물려 나타난 것인데요. 또 올해 들어 기업 재무 부분에서 비트코인을 적극 매수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새로운 고점을 예상해 와 있는데요. 미 의회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본격 논의하면서 투자 심리가 강화됐습니다. 미 하원은 오늘부터 크립토 위크로 불리는 일정에 돌입해서 디지털 자산 산업을 위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여러 법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지니어스 법안입니다.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 기업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GM과 LG가 테네시 공장 업그레이드를 해서 저가형 EV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인데요.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테네시주 스프링힐 공장을 저비용 전기차 배터리 셀을 위한 시설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는 거죠. 생산 예정인 배터리는 LFP 셀, 즉 리튬 인산철 셀입니다. 기존 배터리와 달리 코발트나 니켈 같은 고가 광물을 사용하지 않아서 생산 비용이 절감된다는 얘기입니다. GM은 이번 업그레이드가 LFP 기술을 미국 내에서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게 하며 GM의 다양한 EV 포트폴리오를 기술 전략을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GM은 12종의 EV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GM은 2035년까지 전 차량을 EV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수요가 예상보다 느려서 시장 반응에 따라 EV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할 생각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의 주요 주택시장 세 곳 중에 한 곳에 집값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모기지 기술 기업 ICE에 따르면 2025년 6월 지난달 기준이네요. 미국 상위 100대 주택 시장 중 약 3분의 1이 연간 기준 집값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들 지역 중 다수는 최근 고점 대비 1% 이상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플로리다 케이프코레는 전년 대비 9% 이상 가격이 떨어지며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고, 텍사스의 어스틴, 플로리다의 템파,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요 도시 10곳 중 7곳도 하락세가 감지됐습니다. 한편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률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6월 기준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은 1.3%로 5월에 1.6%에서 하락하며 최근 2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택 매물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다만 봄 이후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모기지 금리도 주택시장 위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올해 대부분 기간 동안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6% 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팬데믹 초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빚 2만 3천 달러 어떻게 갚지? 네, 챗 GPT에게 물어본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계신 분이 30일 동안 AI 부업 실험을 했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2025년 여름 미국 델라웨이의 한 엄마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제니퍼 앨런 씨인데요. 챗 GPT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돈 버는 일 하나만 알려줘. 매일 했고 12,078달러의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용돈벌이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그녀가 가진 전체 카드 빚인 23,000달러의 절반 이상을 상환한 것입니다. AI가 어떻게 현실적인 조언을 했냐면요. 집안에 있는 물건을 리셀 플랫폼 판매하기, 지역 커뮤니티에 가벼운 수공예품 만들기, 기존 부동산 라이센스를 활용해 짧은 컨설트를 제공하기, 페이팔, 벤모, 예전 투자 계좌 등 잊힌 돈 찾아보기, 수박에 23,000달러라고 써서 SNS에 올리는 바이럴 전략하기, 실제로 51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거창함이 아니라 꾸준함과 실행력이었다고 하는데요. 제니퍼 씨가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AI는 내 재정 상태를 비난하지 않았고 대신 우주화된 질문을 던져줬고 제 삶을 바꿨다고요. 매일 챗GPT에게 자신만의 미션을 요청했고 10년 전 잊었던 브로커리지 계좌에서도 돈도 발견했고요. 그래서 배워야 할 세 가지는 뭐냐? 질문이 행동을 만들고 AI 도구는 마법사는 아니고 작은 실천이 큰 빚을 없앨 수 있다고 하는군요. 구글이 24억 달러의 AI 스타트업 윈드서프 CEO 바른 모한 등 핵심 인재를 영입했습니다. 자, 이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구글은 AI 스타트업 윈드소프트 CEO를 포함한 핵심 인재들을 영입하면서 기술에 대한 비독점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24억 달러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는 오픈 AI와의 경쟁 속에 이루어진 움직임이죠. AI 인재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픈 AI가 챗 GPT고 구글이 제미나이입니다. 끝으로 슈퍼맨이 이제 개봉을 했는데 1억 2,200만 달러 티켓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군요. 전 세계적으로는 2억 1,700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왼쪽이 요번에 새로운 슈퍼맨 데이빗 코렌스웨시고요. 오른쪽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크리스토퍼 리브입니다. 슈퍼맨의 배우도 6, 7명 정도가 바뀌었네요.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